대체식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신사임당님과 김현준 대표님 너무 팬입니다. 오랜 선한 영향력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선한 영향력 하기엔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라서 생활 주식을 찾던 중에 대체육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고 제일제당, 풀무원 등 식품 관련 기업을 확인하다가 우리 실생활 속에 늘 접하는 파리바게트 관련 회사인 SPC 삼립에 대한 기사를 읽게 됐습니다. 오, 여기가? SPC 삼립은 현재 전 세계적인 ESG 경영 열풍의 일환인 대체육 시장에 뛰어들어 미국 테크 기업인 이저스트와 손잡고 저스트 에그, 식물성 달걀로 만든 에그 타르트를 내놓기도 하는 등 관련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SPC 삼립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니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어 확인해보고 싶어 메일 드립니다. 주가 흐름을 보면 과거 22만 5천 원까지 상승했던 기록이 있고 현재는 7만 9,500원으로 거의 4분의 1 토막입니다. 이러하다는 거죠. 네. 시가총액이 6,800억 수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승계 관련 문제로 주가가 올랐던 것이고 현재 주가가 낮은 이유는 2020년 공정위에서 부당 지원 혐의로 과징금 647억 원을 부과함에 따라 1년치 영업이익이 타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연간 실적으로 보면 과징금을 맞은 2020년 이전 2019년도와 매출액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과징금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낮아 보이는 영향이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네. 영업이익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PER이 좀 뭐 그렇게 됐죠. 근데 ESG 경영과 더불어 대체육 투자 활동이나 해외 진출 그리고 신제품 개발 활동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어 보입니다. 2019년도에는 14만 원 정도이던 것이 지금은 2분의 1 정도로 낮게 책정되고 영업이익 대비 시총도 과평가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부채 비율이 나타내는 의미가 뭔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채 비율이 290%로 굉장히 높다고 생각되고 경제적 해자 책을 읽고 SPC에 대입했을 때 다른 식품주와 크게 어떤 부분에서 경제적 해자를 가질지 현재 저의 시야에서는 확신할 수가 없다는 점이 투자하는데 주저하게 되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불닭볶음면과 같은 큰 해자는 없지만 꾸준히 실생활에서 일반인들의 입맛을 책임지고 있는 부분에서 예전 주가를 회복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투자를 하는 건 위험한 접근인지 알고 싶습니다. 신사임당 채널 가족분들 그리고 두 분 모두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지금 세 가지 질문이나 이 팩터들이 들어있어요. 이 메가트렌드 이거 보면서 이제 더 이상 네. 신사임당 채널에서 제가 나발나발 할 수준은 넘어섰다. 저 이렇게까지 생각 못 하거든요. 와.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데 네. 계속해서 이제 성장하고 계시고 아마 여기 들어오시는 네. 한 5천 분, 그다음에 뷰수로 10만 분이 네. 다 이렇게 올라와서 코스피가 한 6천, 7천 갈 때쯤에는 모두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지배하는 천병으로 다 골드만삭스 그냥 네. 입사 싹.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은 그 경제적 해자는 있니? 그러니까 아니 저는 이게 약간 되게 뿌듯하기도 하면서 개인적으로 이기적인 마음 뭐가 드냐면 나중에 매니저 뽑기 쉽겠는데 이거? 이렇게 길러 놓으면 한 번에 10만 명씩 들으니까 교육 효과가 파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먼저 그냥 질문하신 거 말씀드리기 전에 핵심 그러니까 질문에도 쓰셨는데 네네. 과거 주가가 이만큼 높았는데 지금 낮아진 거 그냥 무작정 기다리면 어떡하냐 그래도 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네. 과거에 이랬다 지금 저랬다 이런 것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아니면 지금 저평가돼 있냐 이런 걸 판단해야 되는데 간략하게 보면은 6,800억 정도 시가총액이고 그렇죠? 지금 이익이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죠? 네네. 여기 보내주신 거 보면은 영업이익이. 순이익으로 400억, 영업이익으로 600억이니까요. 순이익 400억. 그러면 이 몇 배입니까? 15배 정도 되죠. 네. 그러면 15배 나누기 1 하게 되면 한 7%? 네. 7% 정도 기대 수익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이익이 늘지 않았을 경우에 네네. 뭐 낮진 않아요. 충분히 뭐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대체육이라든지 뭐 신제품이라든지 이런 게 잘 되면 주가가 오를 수도 있는 뭐 아주 높지도 아주 낮지도 않은 상황이다. 근데 무조건 4분의 1 토막이 났으니까 너무너무 싸다.
4배 올라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다음에 구체적인 질문으로는 부채 비율이 290%인데 괜찮냐. 네. 높죠. 평균보다는 높습니다. 우리나라 평균보다는. 근데 제조업이 보통 부채 비율이 높고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신규 설비 투자 이런 걸 많이 하면서 부채를 많이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부채 비율만 가지고 네. 이게 높으니까 안 사고 낮으니까 무조건 안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네. 이 아는 선배 수준에는 아직 좀 떨어지는 초보적인 아하. 발상이에요. 알선배 수준 뭐 얼마나 더 올라가야 돼요. 아 진짜요?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부채 비율 이러면 사요. 뭐 안 사요. PR 이런 건 안 되고 네. 이 부채 비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걸 상환할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하나 알려드리면 앞으로는 부채 비율 보시지 말고 네. 이자 보상 배율을 봅시다. 이자 보상 배율. 우린 요걸 봅시다.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게 있대요. 네. 그거 나와요? 한번 이거 SPC 들어가서 볼게요. 그러면 네이버예요. 얘기 나온 김에. 네이버에 안 나올걸요? 아 그래요? 네. 아 SPC 3님. 근데 충분히 계산할 수 있어요. 종목 분석. 이자 보상 배율. 이 안 나오나 보네요, 진짜? 네, 아마도 안 나올 건데. 네.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건 뭔가요? 이자 보상 배율은 뭐냐면 네. 이 회사가 영업이익을 어느 정도 벌어야 네. 이자를 갚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자를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네. 부도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채가 아무리 많아도 네. 내가 충분히 이자를 갚을 수 있어. 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네. 근데 부채가 되게 적어도 네. 이자를 못 갚아. 아. 이러면 뭐 망하는 거예요. 아, 약간 PSR 같은 거구나. 그렇죠. 아, PSR이 아니라 그거 있잖아요. 대출할 때. 아, 그 이름을 까먹었어. 저도 네. 그냥. 그걸로 생각했는데 PSR은 또 생각하라고 하니까 또 안 매출액 되네. 비율이고. 아이, 그거 있잖아요. DSR. 네, DSR. 저도 그걸로 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죠? DSR.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네네네. 소득이 있는데 그럼 이만큼을 갚을 수 있냐 없냐 네. 원리금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자를 네. 100억 내는 회사인데 네. 영업이익이 100억밖에 안 돼. 그러면 1배입니다. 1배. 네.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 주주들한테 남는 게 없겠죠. 100억 벌었는데 이자 100억 다 내버렸으니까. 네. 근데 만약에 200억을 벌었어. 네. 근데 이자가 100억이야. 그럼 2배죠, 2배. 네네. 그러면 나머지 빼고 나서도 100억이 남잖아요. 그럼 약간 여유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자 보상 배율이 이것도 정확한 수치는 없는데 한 2-3배 이상은 되면 네. 부채 비율이 좀 높아도 괜찮은 거예요. 네. 그럼 부채 비율이 높은데 이자 보상 배율이 괜찮은 회사는 어디냐? 금리를 낮게 쓰고 있는 거죠. 그죠. 금리를 낮게 쓰거나 이익이 높거나. 네. 그러면은 이제 부채를 좀 갖고 있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네. 부채 비율이 높다 낮다로 제가 SPC 3립이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자 보상 배율을 봐야 된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이 SPC 3립이 경제적 해자가 있느냐 없느냐. 네네. 경제 해자가 없다면 투자해도 되냐. 불닭볶음면과 같은 경제 해자가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네. 근데 불닭볶음면도 그렇게 경제 해자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맛이 특이하니까 네. 아직까지는 이 포지셔닝이 좋아서 사람들이 그것밖에 안 먹는 정도가 되는 거고. 네. SPC 3립 과연 경제적 해자가 있을까? SPC 3립 경제적 해자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5초 확인하고.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5, 4, 3, 2, 1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SPC 3립 있을까요? 경제적 해자? 저는 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별로. 진짜요? 네. 왜요? 빠르게 짚고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파리바게트 좋아하는데. 좋아합니다. 안 돼요. 아 진짜요? 1번 브랜드 가치. 네. 파리바게뜨의 빵이 네. 10,000원이고 네. 지금 그 브랜드인지 모르겠는데 뭐 뚜레쥬르가 네. 9,000원이야. 네. 그래도 난 파리바게뜨 간다. 뚜레쥬를 갑니다. 네, 그러면 브랜드 가치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가격이 압도적으로 비싸도 네. 나는 그 브랜드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불닭볶음면은 조금 있죠. 예. 왜냐하면 다른 거 불닭 뭐 치킨면 이런 거 나오면 약간 좀 그렇잖아요. 아, 그거구나.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예를 들어 그 몇 배까지 가격 한 1.5배 비싼데. 네네 그렇죠. 예를 한 들면 2배까지도 커버할 수 있으면은 진짜 그렇죠. 뭐 코카콜라랑 네. 파리로 콜라 있는데 네. 콤비콜라 있는데 콤비콜라가 850원이고 편의점 갔는데 네. 콤비콜라 850원. 코카콜라가 1,400원.
그랬는데도 저는 코카콜라 집는 사람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압도적인 브랜드 가치고 한 50% 있어도 높은 거죠. 근데 네. 최소한 12, 20% 정도는 가격이 높아서 네. 내가 마트 갔는데 이거 청정원이야? 뭐 제일제당이야? 약간 고민되는 정도인데 네. 그래도 이거는 청정원이 낫지 뭐. 풀먼이 낫지 뭐 하는 그 정도가 이제 브랜드 가치입니다. 브랜드 가치라는 게 그냥 내가 생각해보면 생기는구나. 네. 근데 그런 사람이 물론 보편적으로 많아야 되겠죠. 네, 나는 네. 파리바게뜨 아니면 안 가. 우리 엄마가 파리바게뜨 하거든. 이런 거 안 되죠. 우리 엄마는 안 된다. 우리 이모는 안 된다. 안 돼. 자기만의 그 아이디어는 안 되고 보편적으로. 그럴 때 설문조사 쓰는 거예요. 너 파리바게뜨 식빵이랑 뚜레쥬 식빵이 있는데 얼마까지 파리바게뜨 갈래? 이걸 물어보고 보편적으로 20% 이상 높다라고 하면 브랜드 가치가 있는 거죠. 벤츠 대 현대. 그럼 가격 차이가 얼마나요? 한 2배 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벤츠가 브랜드 가치가 있는 거죠. 현대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그게 같은 차급이라 그러면은 너 아반떼 살래? 아니면 벤츠의 뭐 작은 차 살래? 네. 그런 거죠. 그 가격 차이 많이 날 텐데. 그러니까요. 그거는 브랜드 가치가 확실히 있는 거고. 네네. 두 번째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이제는 별로 안 될 거기 때문에 네. 네트워크 효과. 네트워크 효과. 파리바게뜨에 사람이 많으면 네. 파리바게뜨의 빵이 값이 올라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사람이 네. 많으면 오히려 별로 안 좋죠. 네, 그 줄 많이 쓰면 그럼 뚜레쥬로 가겠죠. 네. 그러니까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3번 전환 비용. 전환 비용. 내가 파리바게뜨를 가다가 네. 이사를 갔어. 네. 파리바게뜨가 없고 옆에 뚜레쥬밖에 없어. 그럼 뚜레쥬로 가면 되죠. 뚜레쥬로 가면 되죠. 네. 그러니까 아니에요. 전환 비용 없어요. 전환 비용 없고. 4번 원가 우위. 이건 잘 모르는데 아마 일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SPC 3립은 말씀하신 대로 파리바게뜨의 계열사이기도 하지만 뭐 밀가루도 만들고요. 가지가지 그 뭐 편의점에 파는 그 샤니 빵도 만들고요.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가 생길 거예요. 밀가루라든지 뭐 계란이라든지 이런 걸 구매할 때. 그래서 다른 회사들보다 동종 업계들보다는 원가 우위가 조금은 있을 건데 그게 얼만큼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들께서 손익계산서를 따져봐야 되니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멋있으세요. 네. 나는 그 김현준 대표님이 직원들한테 하는 거나 보면은 성격이 안 좋은데 어떻게 결혼했을까? 근데 스마트한 매력이 그거 깜짝 놀랐어. 따라가겠습니까? 아니 저는 제가 그렇지 않은데 진짜. 근데 깨알 자랑하자면 결혼은 제 부인이 성격이 좋기 때문에 한 겁니다. 네네네. 네. 와 대박이다. 딱 앉은 자리에서 무릎팍도사 아닙니까? 이 정도는 무릎팍도사 하죠. 주식에 관련해서 기업 가치에 대해서는 경제적 해자. 네. 그래서 경제자가 별로 없으니까 뭐 주가가 좀 비쌀 때는 살 필요가 없다. 그런 거죠. 이거 구체적 실천님 서울대 매력쟁이 아니고 고려대 매력쟁이입니다. 네, 요거 이게 그 뭐지 퍼졌는데 정정 안 하잖아요. 아니 안 퍼졌어요. 아니 우리 회사에 홈페이지 가면 제 학교가 다 나옵니다. 네이버에도 나오고 저는 알겠습니다. S대를 존중하고요. 네네네.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현주 대표는 경제적 해자 있습니다. 네. 해자 있어요. 네, 브랜드 가치를 쌓아서 저 아니면 안 되는 컨텐츠를 만들어보겠습니다. 거의 원래 이게 이런 게 있거든요. 트레이드 오프라는 말 아세요? 네, 뭐 이렇게 상호. 네. 이게 원래 주식을 잘하잖아요. 네. 그럼 재미가 없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재미가 올라가면 주식을 잘 모를 수 있어요. 네. 이거에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 뭐라 그러죠? 골디락스에 있는. 아니 그거는 여기서만. 그래요? 제가 그 얘기도 많이 드렸지만 저보고 이제 방송가 작가님, PD님들이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유퀴즈 온 더 블럭 스타일로 오늘 방송 좀 부탁드린다. 그러면 유퀴즈 유재석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제가 유재석 못 데려오는데 이 주 PD님 옆에 있을 때는 이 방송이 재밌게 나갑니다. 재밌게 나오더라고요. 참 이게. 그거는 PD님 덕입니다. 최동영 님이 주식을 잘할 상이세요. 얼굴형이 양봉상입니다. 이분 아까부터 얼굴 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공격해. 마스크를 이만큼 써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메가트렌드 되게 꿀잼이었어요. 근데 SPC 같은 경우는 아쉽게 경제적 해자를 찾아볼 수는 없었다.
네 가지 경제적 해자의 네 가지 저희가 항상 거의 한 달에 한 번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브랜드 밸류라든지 네트워크 효과, 그다음에 전환 전환 비용, 비용, 원가 하나가 우위. 뭐였죠? 원가 우위. 맞습니다. 그것만 보면 좋은 자, 기업인지 아닌지는 다시 딱 한번 나온다. 좀 적을게요. 브랜드 밸류 2번이 네트워크 효과, 네트워크 효과, 3번이 전환 비용, 전환 비용, 4번이 원가 우위. 원가의 분해 전원입니다. 여러분들 분해 전원, 이거 나중에 네. 우리 저거 시험 한번 칩시다. 분해 전원. 네. 뭐 여기서 나온 거 딱 해가지고 장원급제식으로 과거 시험 100명 딱 이제 유생 앉혀놓고. 네, 이거 그 뭐지? 저희 학교 선생님 스타일로 하면 브라운 아이드 걸스가 내내 치킨을 먹으면서. 내내 치킨을 먹고 전원일기를 본다. 맞네. 네, 부부거리 내내 치킨을 먹으면서 전원일기를 본다. 그럴 것 분해 같아요. 전원. 브레이브걸스는 약간 이제 연배가 좀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보실 것 네네네네. 같아요. 네. 아, 야, 하여튼 어떻게 그거를 바로 만드는 분해전은 분해 전원. 안 잃어버릴 것 같아요. 네네네. 이제 분해 전원. 요 약간 뭔 소리야. 아, 이런 거 있어요. 그거 시험 구독 취소 도망. 아,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암기 스타일 완전 아재. 아, 옛날에 이런 거 했었는데 학원에서 안 하셨어요? 요새도 할 걸요. 맞아. 그거 활 잘 쏘는 석방형이 이런 거 있었어요. 저는 사실 그렇게 공부를 안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분해 전원.